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꿈을 꾸는 건 사치인 걸까요? 꿈을 쫓는 게 한심한 걸까요? 좀 무모하면 어때요? 꿈을 위해서 언제든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그 숭고한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에게 꿈을 선택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며 뭉클한 위로를 전하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 힐링소설 불편한 편의점에 이어서 신작소설 나의 돈키호테를 품고 오신 김호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구님 그리고 네. 카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다시 왔습니다. 지금 뭔가 작가님이 오시니까 분위기 자체가 우리 지금 휴가철이기도 한데 진짜 휴가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여행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자유로 달려오는데 네. 왠지 소풍 가는 느낌으로 예, 아, 그래서 재밌게 왔어요. 그렇군요. 작가님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계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예, 서울 살아요. 근데 왠지 느낌이 네네. 대한민국 서울 살아야 하셨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국에서 오신 것 같은. 네, 왜냐하면 그 네네. 옷차림 자체가 저희가 지금 오늘 다 휴가룩을 막 자랑하면서 입고 아, 와서 예, 그런가 봐요. 좀 산뜻하게 와보려고 네. 좀 신경 썼습니다. 아, 신경 쓴 작가님 모습 오늘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연도 많이 기다릴게요. 방양숙님, 근처 도서관에 가셨는데 책이 모두 대출 중이네요. 작가님 아, 책이 모두. 영광이죠. 네. 그러면 진짜 유영주님은 반가운 작가 김호연 작가님 불편한 편의점 흥미롭게 읽었는데 나의 돈키호테라니 아주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애썼습니다. 애썼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 너무 부럽습니다. 저 많이 애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간단한 예. 말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2019년부터 준비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불편한 편의점 집필을 하고 또 활동하고 그 공백이 또 있었고 그리고 다시 네. 또 쓰기 시작해서 이제 올 봄에 책을 완성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간만으로 한 5년 정도 이 작품에 와, 이제 제가 매진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중간에 불편한 편의점도 써야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한테는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약간 모험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편의점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2권까지 내시면서 불편한 편의점을 집필하는 동안 또 하나의 세계, 나의 돈키호테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오가는 것도 작가님에게는 되게 네. 리듬이 다른, 호흡이 다른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불편한 편, 이 돈키호테 구상하다가 또 불편한 편의점 쓰고 네. 또 2권 써야 되고 또 돈키호테는 쓰긴 써야 되고 네. 막 이것들을 이게 제가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약간 여러 가지로 힘들었잖아요.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돈키호테를 어떻게든 제가 나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완성하고 싶다는 그 네. 의지와 그 어떤 좀 뭐랄까 그 근성이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작품이 오, 많은 것들을 좀 소화해야 되는 프로젝트라 예, 맞아요. 돈키호테를 패러디도 해야 되고 주인공은 30살 여자고 네. 저는 시커먼 아저씨인데 예, 그리고 이제 15년의 세월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유튜버도 공부해야 되고 옛날 비디오 가게 시절 그런 오브제들도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맞아요. 좀 할 일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예. 와, 작가님이 어쨌거나 근성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근성까지 동원해서 꿈처럼 지켜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책, 나의 네, 네. 돈키호테입니다. 지금 안영덕 님도 나의 돈키호테 기대돼요 하고 기대감을 표출해 주셨고요. 4761 쓰시는 카페이님은 불편한 편의점 읽으면서 김호연 작가님은 천재다라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신간 기대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천재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이, 그런 전혀 저는 예,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작가들은 천재라기보다는 네. 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누가 뭐라 하든. 네, 좀 고집이 있는 돈키호테들이죠. 아. 예, 돈키호테가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그렇죠. 무식하게 할 일을 하는 네. 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겠죠? 작가님께도. 그렇죠. 예, 네. 아무도 우리한테 글을 쓰라고
뭐 칼을 들이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맞아요.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생계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김태윤님은요. 저 이 책 손에 들자마자 바로 다 읽었어요. 사전 예약해서 작가님 사인도 받고 아이고, 예,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한 그 초판본 사인 와, 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초반문 얼마나 사인하셨어요? 몇 저 분은? 1000권 했어요. 와, 저 진짜 진짜 1000권 3박 4일 동안 했어요. 제가 3박 직접 4일간. 했어요. 예. 오. 하루에 이제 한 2시간 정도씩 하면 네. 사인분 해보셨잖아요. 네네. 한 몇백 권만 하면은 손이 맞아요. 예, 손목도 아프고 맞아요. 집중력도 떨어져서 자꾸 틀려요, 사인을. 그래서 하루에 한 4,500권 하면은 더 한 2,300권 네. 이제 집중력의 한계더라고요. 그 자꾸 틀리니까 책이 또 손상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00권, 한 250권에서 네. 300권씩 해서 3박 4일간 3박 1,000권 4일간. 출판사에서 1,000권 부탁해서 했습니다. 해야죠. 예. 어찌 보면 이번 책 안에도 돈키호테 필사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작가님의 사인본은 또 필사본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거 좋아하셔서 이렇게 사전 구매하시고 네. 또 그걸로 사인본을 읽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들 듣고 또 강연 같은 데 가면은 그 초판 사인본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사인해 주세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독자님들도 계세요. 여기 제 이름 없으니까 이름도 넣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팬분들이죠. 계속 예. 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해야죠. 그쵸. 예. 언제든 사전 사인은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온 나무협 의자 출판사 관계자분이 함께 오셨거든요. 아. 스튜디오에. 지금 아, 제보가 2,000권이었나요? 예. 작가님 머릿속에서 1,000권쯤은 가볍게 지금 예. 그 노동의 순간에서 그러니까 2,000권 휘발된 거. 넘어가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2,000권이었군요. 네, 본인이 하셨어요. 맞아. 하루에 500권씩 3박 4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나. 자, 예. 유형준 님도 5년의 세월 진심으로 애쓰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애쓴 작가와 기다림으로 또 애쓴 독자가 한 자리에서 모인 거. 이게 바로 이제 나의 돈키호테입니다. 왜 돈키호테인가? 작가님 언제부터 내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으로 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지? 그 하나의 출발점을 삼아야지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다이제스트본으로 읽잖아요. 네. 그 요약본으로 그렇죠. 이제 청소년 시절에도 보고 그랬는데 돈키호테를 좋아하는 되게 그 돈키호테라는 그 이름이 되게 항상 재밌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막연한 호감이 있었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선 영화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주인공을 묘사하다 보면요. 주인공 캐릭터라이징의 대부분은 영화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뭐예요? 대부분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시스템과 맞서고 맞아요. 어떤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관행 여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주인공들을 작품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시나리오에서 이 사람들이 다 돈키호테형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키호테를 연구해야 됐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책을 한번 완독도 해보고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본에 느낌이 나오지 다르죠, 않는 또. 디테일들이 야 어떻게 이게 1600년대에 나온 소설일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깨알 같은 재밌는 그 에피소드와 디테일들이 넘치는 작품이라 네. 이게 정말 고전이구나. 예, 그래서 한번 돈키호테를 한국식으로 녹여낸 작품을 한번 쓰고 싶다는 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운 좋게 네. 이제 제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레지던스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되죠. 얼마나 머무르신 거예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네. 이제 원주의 토지문학관이라는 데 있잖아요. 박경리 네. 선생님 토지문학관이랑 스페인의 마드리드 레지던스랑 이제 교환 작가를 해요. 1년에 한 명씩 작가를 교환해서 교환 작가. 예, 상대 레지던스에 3개월 묵게 하는데 네. 1년에 한 명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그렇죠. 저도 이제 돈키호테에 대해 쓰겠다는 지원서를 써서 스페인에 이제 토지문학관 통해 보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에 지원했다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쟁쟁한 작가님들 많이 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안 될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되면 정말 돈키호테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해 2018년에 떨어졌는데 2019년에 스페인에서 저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써야 된 돼, 거예요. 진짜 써야 예, 진짜 되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네. 마드리드에서 막 취재하고 조사하고 네. 돈키호테에 대해 써야겠다고 막 열심히 다시 책도 읽고 하는데
쉽게 잘 안 써지죠 처음에. 아, 그쵸. 그래서 막 거기서는 취재하고 좀 기본적인 그냥 구상 정도만 끝내고 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 아.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예. 어.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소설 작업을 당장 하기 힘든 거예요. 네. 이 돈키호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제 딴에는 대작이니까 네. 저의 그 생각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대작이라 당장 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어놓고 좀 빨리 쓸 수 있는 전에 구상해놨던 작품을 쓰자 네. 해서 쓴 작품이 불편한 편의점이고 그 작품이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편을 또 쓰라 그래서 그쵸. 예, 2편을 또 써야 됐죠. 네. 예, 그러면서 점점 돈키호테 이 작품이 미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마음처럼 네, 일상적인 거리의 이야기를 또 훈훈한 그 이야기를 쓰다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그 돈키호테 얘기를 잠시 접었다가 또 펼쳤다가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 접고 펼침을 계속 하셨을까. 네, 네. 그렇잖아요. 작가님도 이렇게 작품을 구상하다 이렇게 홀드해 놓은 거, 네. 좀 집필하다 폴더에 놓는 거 있으면 막 약간 안쓰럽고 그렇죠. 예, 돌보지 못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 그런 폴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만성질환이었다니까요. 만성질환. 네, 폴더 이름이 예, 펼쳤다가 꺼냈다가. 맞아요. 그게 네. 자꾸 마음에 걸리고 아 이거를 내가 다시 돌봐주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건 또 스페인에서 지원도 받았는데 그쵸. 어떤 책임감도 있고 예. 그리고 반드시 돈키호테를 한국식으로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재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집필 시작해서 작년 내내 집필 또 올인하고 이제 올 봄에 이제 출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돈키호테를 한국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책 펼치자마자 초반부터 이 돈키호테와 대한민국 이 무대를 이렇게 찰떡같이 연결짓는 그 말들이 나오는데 너무 네네.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예. 아저씨가 엉뚱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정이고 그렇죠. 돈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비디오 가게 아저씨, 네. 돈키호테 비디오의 주인 아저씨, 돈 네. 아저씨가 이제 어린 소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약간.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스페인 있는 동안 왠지 바르셀로나는 부산 같고 항구 도시에다가 네. 이렇게 관광 요소도 그렇죠. 많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는 이제 서울 같고 예, 그 당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네. 과거에는 세비야가 거의 네. 서울처럼 번화한 도시였으니까 그렇죠. 거기 보니까 또 자음들이 맞고 그래서 그냥 거기 체류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 말라가에 또 여행 가 보니까 말라가 목포 같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도 엉뚱한 놈이라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재밌겠다 네. 생각했고 돈 아저씨의 캐릭터의 그런 부분을 한번 프롤로그로 보여주면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 사람은 뭐 호기심이. 오길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예,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호기심이 정말 생기고 묘하게 설득됩니다. 왜냐면 돈 아저씨의 그 뭐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그 말에 근성이 느껴졌거든요. 계속 꾹 밀잖아요. 예, 우기죠. 네, 예, 우기잖아요. 중요한 거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왜 라만차는 한국의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이승현님이 라만차의 한국 버전 김제 아닐까요? 이것도 근거가 있으신 말이에요. 김제가 오. 평야니까. 김제 평야가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라마차도 평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대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대전이 이제 한 밭이잖아요. 그렇죠. 큰 밭. 네, 예. 영어로 빅필드. 실제 이제 대전에 빅필드라는 카페도 있어요. 아. 예. 빅필드니까 대전도 이제 평원이니까 네. 라마차랑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배경을 대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소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왜 앞에는 세비야는 서울, 그죠? 목포는 말라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초성 자음이 통하는데 대전과 라만차는 디귿과 리을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꺼내는 거죠, 아저씨가. 라마차면 돈키호테, 네. 돈키호테는 대전. 그러니까 하나 돈키호테를 쿠션 삼아서 하나 치고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초성이 맞아떨어진다라고 우기는 거죠. 중요한 그렇죠. 거는 우기는 겁니다. 아, 우기는 예, 거. 농담이 안 통할 때는 우겨야 되고 네. 그게 이 아저씨의 어떤 그래도 고집이자 또 유머이자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길 바라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약간 싱거운 농담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 돈 아저씨의 모습이 어린 소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정겨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버팀목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운 존재 어린 같아요. 시절에는 그걸 이해 못하고 아저씨 좀 이상해. 네. 아저씨 좀 썰렁해. 네. 응? 저 아저씨 친구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어. 생각했지만
그 프롤로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저씨가 네. 왜 그랬는지. 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얘기니까요. 이 그쵸. 책 자체가 그렇게 프롤로그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카페인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돈 아저씨의 여러 면을, 입시적인 여러 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혜선님이 돈키호테, 돈키호연 님이시네요. 아유, 라고 센스들이 대단하시네요. 예. 바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가 지금 북카페 2부 어깨쯤이어서 퀴즈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문제입니다. 네. 예. 돈키호테 1권의 마지막 문장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이것으로 노래하리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스페인의 알칼라데 에나레스라는 동네에 가면 돈키호테를 쓴 작가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칼라데 에나레스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이에요. 예,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축제도 하고. 그런데 그 세르반테스 동상 한쪽 손에 깃털 달린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르반테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깃털이 달린 이것. 혹시 작가님은 깃털 달린 이것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예, 그 네. 요즘 뭐 이 펜으로 이렇게 네. 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 그 깃털은 좀 부담되지 않나요? 예. 아, 우리 카페인 독자분들이 깃털 달린 이거 선물해 드려도 좋겠네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네네. 예,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아, 막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드는데 예, 예. 깃털 달린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힌트를 아까 말한 것 같아요. 네, 예. 살짝 지나갔죠? 예, 쓱 지나갔으니까요. 네. 아마 떠올리시면 예,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쓱 지나간 힌트. 일부러 주시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포일한 그냥- 거죠. 예, 스포일한 건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리석어서. 아니요. 예. 살짝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깃털 달린 이것 무엇일까요? 저희 정답, 오답 다 기다릴게요.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 있고요. 그리고 반디 앱 열려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게요. 오늘 또 어떤 음악들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첫 네. 음악은요. 그 콜드플레이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이라는 저도 참 좋아하고 아주 좀 시적인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눈물 방울들이 예, 호수다. 아니, 호수가 아니라 폭포다. 폭포다. 예, 워터폴이다라는 뜻인데 가사 되게 시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 소리가 이 작품 안에 이 음악의 한 구절이 인용됩니다. 가사가 거기 이제 1장 시작 부분의 소리가 이제 마침표가 되기보단 쉼표가 되겠다고라는 네. 말을 해요. 예, 그게 이 가사에 이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예, I'd rather better than a comma, I'd rather better than a comma, better than a stop. 아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소리가 이 콜드플레이를 좋아하고 자기는 이제 쉼표처럼 멈추기보다는 마침표처럼 멈추기보다는 쉼표처럼 지속해 나가겠다,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이제 자기 이제 그 마음을 다잡는 약간 혼잣말이거든요. 그 가사를 인용하면서 네. 우리가 음악에서 그런 영감들을 얻고 맞아요. 기운을 얻잖아요. 그 소리 나이가 콜드플레이를 좋아할 수 있는 나이고 예, 또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그쵸. 아마 콜드플레이 한참 이제 인기 있던 시절이라 이 노래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리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혼잣말하는 장면이 책 초반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예, 신청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 마음속 비디오 가게 돈키호테 비디오로 떠납니다. 나무협 의자에서 펴는 신작 소설 나의 돈키호테를 품고 오신 돈키호테 같은 작가 돈키호연 김호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현선님이 이 노래는 처음 듣는데 작가님하고 잘 어울린다 하셨고, 아이고 예, 제 주제가 같은 노래예요. 실제로도. 주제가가. 예, 예. 이성희님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지금 I'd rather be a comma. 고맙습니다. 네, I'd rather be a 들린다고. comma than a 네. full stop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이제 기억났어요.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는데도 갑자기 안 떠올랐는데 야 이걸 들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I'd rather be a comma. 나는 콤마가 되겠다. than a full stop. 네. 그러니까 마침표보단 콤마가 되겠다. 계속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인물 바로 진솔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솔을 아까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하는 그러니까 정도의 초반에 2003년에 이제 음. 15살이고 그때 그쵸, 그쵸? 동키호테 비디오를 다녔고 네.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렇죠. 2018년에 30살이 돼서 이제 다니던 그 방송 외주 회사를 때려치고 고향인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러네요. 내려와 보니까 이제 돈키호테 비디오는 사라졌지만 그 건물 지하에 비디오 가게 흔적과 네. 아저씨가 살던 그 뭐 필사본이나 네. 아저씨 살던 것들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아저씨를 떠올리고 어. 그 아저씨의 아들을 만나서 아저씨가 행방불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저씨를 찾는 유튜브를 하는 예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2003년에 중2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그쵸. 예 30살.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을 했던 건 전에요. 아, 진솔이 작가님 되기엔 너무 그러시나요? 예, 예. 너무 나이가 많은 느낌인데 네, 사실 네, 네. 어떻게 보면 불편한 편의점을 사랑했던 또 특히 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그 친구들 나이대랑도 연결이 되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계속 제 책을 그죠? 예, 그 단계에 맞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 작가님이 안 그래도 예. 그 전에도 그 얘기를 살짝 하셨었거든요. 네, 함께 늙어가는 보람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고 실제로도 뭐 요즘 강연 가고 그러면 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와서 저 불편한 편의점 중학교 때 읽었어요. 아,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이 동키호테를 들고 와요. 네. 그러면은 참 이 친구들과 함께 늙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와, 진짜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대 시절에 책나 뭐 교과서나 뭐 학습에 필요한 거 말고 따로 읽는 거 잘 한 게 없는데 딱 한 권 불편한 편의점에서 마음을 완벽하게 열어버렸다, 홀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어린 독자분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 그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끝까지 읽은 소설이라고 불편한 편의점 작가님 네. 저한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줬어요.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또 책임감도 들고 그래서 나의 돈키호테도 어떻게 보면은 10대 주인공들이 나오는 게 이 학생들이 좀 더 연장선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길 네. 바래서 이 10대 시절도 또 나오게 설정을 했고요. 와, 만약에 제가 뭐 불편한 편의점 다음 소설에 네. 막 연쇄살인마 나오는 부모님이 너희들은 아직 읽을 수 없어라는 그 막 연쇄살인마 나오는 스릴러 소설을 썼으면 아이들이 연장해서 읽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좀 다음으로 미루고 네. 이 학생들도 이번에도 불편한 편의점 읽은 독자들도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같은 비슷한 톤 앤 매너와 또 따뜻한 그 설정의 이야기를 돈키호테 비디오로 나의 돈키호테로 또 쓴 거죠. 예. 와, 그러니까요. 이 너무 정겨운 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돈키호테 비디오, DVD 대여점, 그리고 책 빌렸던 얘기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책들, 뭐 네네. 어린 왕자야 뭐 워낙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기도 아, 예, 하지만 그럼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생텍쥐베리는 돈키호테 그 세르반테스의 굉장한 빅팬이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네. 이런 연결들은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작가님의 취향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영화 플란다스의 개부터 시작해서 네, 고양이를 반영되죠. 부탁해의 예. 테히도 이것도 또 돈키호테랑 연결을 시키고 예. 기승전 돈키호테더라고요. 기승전 돈인데 네. 예, 그 제 취향도 반영이 되고요. 저는 실제 이제 생텍쥐베리가 돈키호테를 읽었을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예, 아, 확신하고 그래서 고전인 것이고 이 유럽권이잖아요. 유럽권에서 네, 그쵸.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생텍쥐베리가 예,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생텍쥐베리뿐이 아니라 뭐 보르헤스부터 뭐 네, 마르케스 뭐 많은 수많은 이제 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 또 돈키호테니까요. 그쵸. 예. 심지어 동년배인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가 그 돈키호테 나오는 한 챕터를 희곡으로 쓰려고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결국 그 미완성됐다는 말이 네. 있는데 그 공개가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카르데네오 이야기인데 그 돈키호테를 읽고 셰익스피어가 야, 이 한 챕터 카르데네오 이야기는 내가 희곡으로 써야겠다 네.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예. 엄청난 영감이고 이 대작을 내 소설 안에 제목에도 등장시키고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한국화하셔서 쓰셨는데 제가 읽고서 느낀 마음은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어떤 대작을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쓸 때 그 대작 안에 내가 소품으로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거를 완벽하게 그런 어떤 걱정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이걸 다 읽고 나면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 작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작가님의 이 그래서 작품이 원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 아니 그러니까 많은 리뷰에 네. 예, 이 책 읽고 나서 나의 돈키호테 읽고 나서 돈키호테를 구매도 하고 또 돈키호테를 빌려도 보고 이어가게 되는 예, 거죠. 돈키호테를 읽어보고 싶다는 그 리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돈키호테를 읽고 김호연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봐야겠다가 되면 좋은데 예, 오. 돈키호테를 읽어봐야겠다는 리뷰가 더 많습니다. 네. 물론 좋아요. 물론 네. 좋고 제가 이 돈키호테를 패러디하면서 독자들이 돈키호테의 매력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리뷰를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책으로 같이 이제 대동단결할까? 예, 이 돈키호테라는 책으로 저는 소설을 썼고 네.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고 다시 돈키호테를 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선순환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뭐 책을 읽는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특히 이번 책을 나의 돈키호테를 읽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원작을 찾아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험을 이제 이 이야기를 뭐 끝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줄거리가 딱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모험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팀을 예. 결성해서 네, 라만차 클럽이 되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이 충전된 모험심을 어디로 지금 분출해야 될지 몰라서 돈키호테 때부터 읽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클럽에서 이제 그 우리 저기 지역의 이제 독서 모임들에서 그래서 돈키호테 읽는다는 리뷰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랑 이제 제 이제 소속된 회사에서 네. 이제 라만차 클럽을 모집했어요. 어, 지역 서점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서점들을 이제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역 서점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 봄에 이제 책 나오고 네. 라만차 클럽을 모집했어요, 실제로. 라만차 그래서 클럽이 책 안에 나오지만 네. 이 유튜버가 된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려진 예, 모험단이죠. 아저씨와 네. 함께하는 독서 맞아요. 영화 모임인데 맞아요. 라만차 클럽을 이제 지역 서점한테 그 응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두 팀이 선정이 돼서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귤다방이란 곳이랑 그리고 경남 남해에 있는 남해 섬 있죠. 네. 남해 이제 그 남해 산책이라는 독립 서점이랑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뭐 아무런 그런 저기 그 개런티 없이 제가 다 제 직접 제가 네. 비행기 표 끊고 아. 제가 다 뭐 거기는 그냥 북토크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같이 라만차 독서 모임을 미리 이제 나의 돈키호테를 읽는 독서 모임을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네.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다 해드리고 이제 1일 돈 아저씨로 참여하고 왔어요. 와. 그래서 제주도도 가보고 7월에는 남해도 가서 야, 이 책 소설 잘하고 안에서도 왔습니다. 정말 계속 대한민국 곳곳을 움직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이 책 안에서 제주도까지도 포함돼서 어찌 보면 그 이후를 작가님이 직접 움직이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싶었어요. 지역 서점 저도 가고 싶었고 네. 많이 못 찾아뵈서 이제 지역 서점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멀리서 작가가 오고 그렇죠. 또 뭐 개런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런 거 없이 오. 신청하셔서 이제 선정되신 두 군데를 그렇게 갔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라만차 클럽 2기 모집해서 아. 또 독서 모임들이나 이제 지역 서점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책의 일부를 좀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돈 아저씨를 결국 우리 소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아저씨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저씨를 찾았어요. 네. 아저씨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만나서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난 아저씨와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 어.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뭐 그 이후로 또 여행이 펼쳐지니까 예, 이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 아저씨가 궁금하시죠? 지금 책의 초입에 보면 돈 아저씨 너무 궁금한데 현재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리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야 수수께끼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쭉쭉쭉 흘러가다가 돈 아저씨에 대한 얘기 많아지다가 결국엔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가겠습니다.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돼지우리터. 돼지도 키우시게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고기와 식량을 제공하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통치자의 책무지. 제주에는 흑돼지가 있고 굉장히 훌륭한 육질의 고기를 제공한단다. 하몽도 만드실 건가요? 제가 잔 방에도 몇 개 걸려 있던데. 흑돼지 하몽이지. 배우는 중이야. 금왕리에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소라, 이건 비밀인데 제주 흑돼지가 이베리코 돼지보다 하몽에 더 적합하단다. 그러니까 흑돼지 하몽이 상용화되면 하몽 등급 중 세라노와 이베리코보다 위에 자리할 수 있다고. 이걸 스페인에 역수출한다고 생각해보렴. 대박이 나겠니 안 나겠니?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 지금 한빈이 같았거든요. 돈 벌기가 그리 쉬우면 누군가 벌써 만들어 팔았겠죠. 아저씨는 아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멋쩍게 웃었다. 그냥 꿈이야. 내가 스페인에 가진 못해도 내가 만든 하몽이 스페인으로 진출할 수는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이지. 희망은 좋은 거잖아. 맨날 꿈과 희망 타령이세요. 아저씨가 피식 웃고는 나를 응시했다. 기억나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물었단다. 아저씨는 왜 어른들이 안 쓰는 말만 써요? 꿈, 희망, 정의, 자유 같은 말만 자꾸 들먹인다고 따지듯 물었었지. 기억 안 나요. 그럼 내 질문도 기억이 안 나겠구나. 소라, 너는 어떤 말을 쓰는 어른이 되고 싶니? 라고 내가 되물었었거든.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니? 그것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해도 돼. 이제 너는 어른이니 지금 내가 쓰는 말이 그때의 답일 거다. 아하, 하하. 아저씨와 주거니 받거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니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었다. 바라타리아는 비디오 가게가 되었고 우리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수다를 떠는 열등생과 저부가가치 인간이었다. 꿈과 희망과 정의와 자유를 논하는. 네, 나의 돈키호테의 일부 김호연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뭔가 낭독 들으면서 자꾸 웃게 되는데 작가님이 낭독을 너무 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아이, 이 연기인가?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쉽지 않네요. 되게 연기인가 낭독인가 하는 그 사이인데 작가님만 하실 수 있는 이게 또 심지어 작가의 목소리로 이렇게 지금 낭독이 네네.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써봤습니다. 네. 이 대사들이 진짜 앞에서 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주고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워낙 작가님이 또 시나리오 작업을 네, 하시기도 네. 했고 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 들으시면서 아마 카페이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작가들 모시고 우리가 낭독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오늘 굉장히 독보적인 또 작가님의 매력이 드러났던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9262 쓰시는 카페이님이 와 진짜 작가님이 낭독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더 좋아요. 귀한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진짜 이 돈 아저씨도 그렇지만 이 소리의 첫사랑으로 얘기되는 성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비롯해서 뭐 소리 자신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는 시간이 한참 돌아와서 예전에 우리의 추억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내가 품었던 그 어릴 때의 꿈이라든지 막연했던 어떤 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소설 안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걸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이야기에는 미스터리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막 그 미스터리 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처럼 굉장히 막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네.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나랑 즐거웠던 친구들 그리고 나한테 좀 큰 영광과 혹은 도움을 줬던
선배들이나 네. 형들, 뭐 선생님들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굳이 찾지는 않아요. 또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인생이 또 그렇게 음. 다들 또 만나면 실망할까 봐 두려운 것도 네. 있고 또 그렇게 오랜만에 옛날 친구나 형을 선배를 만났는데 이게 살아온 방식이 달라져서 어색한 거예요. 아니 예, 지금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서로 좋아했던 추억은 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네. 경험들이 우리는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첫사랑 성민 건물주가 네네. 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그죠. 요즘 좀 쇠퇴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음. 삶이 각박해지니까 삶의 네. 조건이 결국은 이제 이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재테크 이런 쪽에 이제 젊은이들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쉽지도 않고요. 예. 그쵸. 그리고 뭐 청소년들 꿈이 건물주라는 시대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른으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다른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기회와 좀 어떤 다양한 삶의 선택들 그리고 가치들이 많은데 그쵸.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유 돈이 최고고 어른들이 돈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각박해지는 걸 보면은 그런 꿈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고 그거 네.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사는 게 힘들지만 또 의미가 있다고 이 소리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자,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예요. 추억의 어릴 노래? 때 막 가사 다 외우고 따라했고 와. 그리고 이 돈 아저씨를 상징하는 노래를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그 아지트에 돈키호테 비디오 가게가 있었던 건물 지하의 아저씨 아지트에 네. 남아있는 그 전축에 꽂혀있는 그 턴테이블에 꽂혀있는 그 LP판에 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본 순간 15년 전에 아저씨랑 함께 이 노래 들었던 기억이 네.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한테는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이 아저씨에겐 아저씨 청춘 시절의 노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원래는 그래서 이 작품을 설정할 때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초보에는 오. 다른 노래였어요. 네. 다른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좀 아저씨랑 어울리면서도 좀 약간 좀 애매했어요. 좀 네. 아쉬웠어요, 조금. 근데 네. 이제 재고를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예, 아저씨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다시 찾아 듣다가 아. 이 노래가 딱 떠올랐는데 네. 제가 좋아도 했지만 가사가 굉장히 이 작품이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노래가 기다려줬네요. 그러니까 와, 이 작품을. 그러니까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에 이 노래에 상념의 방랑자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상념의 방랑자라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걸 찾아 방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서도 Every teardrop is a 네. waterfall에도 I'd rather be a comma than a full stop이라는 그쵸. 그 소리를 상징하는 그 문장이 있듯이 여기도 상념의 방랑자가 이 돈 아저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도 자기만의 뭐 공상과 상념이 있잖아요. 네. 응? 막 공주를 구해야 된다는 막 그쵸. 기사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기사도를 세우겠다는 그 상념. 어찌 보면 공상에 빠진 방랑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념의 방랑자라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가사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이 김학래 임철우 씨가 부른 옛날 대학가요제 수상작이었죠. 아. 예, 내가라는 작품입니다. 네,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나의 돈키호테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김호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나가는 사이에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드릴까 상의를 해봤습니다. 작가님이 딱 요걸 골라주셨어요. 뭘 그려주실 건가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 돈키호테랑 세르반테스가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오. 그러니까 자기 닮게 그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수많은 뭐 달리부터 피카소까지 다 돈키호테 그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세르반테스랑 닮았어요. 오. 돈키호테가. 그래서 돈키호테인지 세르반테스인지 헷갈리는 네. 초상을 한번
살짝 그려드릴까 합니다. 큰 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마 낙서 수준일 겁니다. 예. 저희가 딱 원하는 그 정도 느낌인 예, 거예요. 예, 그 예.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네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라고 할게요. 오늘의 북카페 에디션 그렇게 저희 정답 오답도 좋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유진님은 오늘 김호연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노래들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고 들어야겠어요. 아이고. 라고 하셨어요. 예, 마음이 딱 고맙습니다. 최준님. 네,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와, 노래 선곡 너무 좋습니다. 두 눈 감고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흥얼거리게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정현서님은 둘째 아이가 작가님과 늙고 싶다네요. 인생 작가님이라면서요. 아이고, 이야, 그럼 같이 늙어요. 아, 이런 고백은 정말, 이런 고백 너무 부럽네요. 작가님과 함께 늙고 싶어요. 이런 아, 고백을 영광이죠. 독자가 네. 한다는 것이. 김현우님은 질문 주셨는데요. 완성하시면서 퇴고를 가장 많이 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이 퇴고를 스페인 장면 많이 했어요. 스페인 장면. 예, 스페인 장면을 거의 한 반 이상 줄였어요. 그러니까 후반부가 더 길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도 후반부가 책이 400페이지가 넘게 두꺼운데 어, 스페인 장면을 처음에 초고 때 그대로 했으면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도 좀 부담이 되고 네.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서 취재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스페인 장면에 대한 욕심을 많이 냈는데 네. 이제 출판사 편집진도 그러고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럼 막 스페인 여행 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 정보를 제한하고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새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욕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초고에는 스페인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반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예. 쓰고서 다시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반 정도 줄이려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장 정리로는 안 돼요. 맞아요. 예, 그 설정을 바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설정을 바꿔서 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장면이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됐고 독자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다른 독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 게 읽고 나면 대한민국 곳곳을 찾아가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드리드행 항공권을 끊고 싶어지는 아, 그러면 좋죠. 예, 네, 직항 아마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에 네, 직항 여행사에서 하나 오신 것 있어요. 같은데. 하나 네. 있고 마드리드가 저는 생각보다 저평가된 관광지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스페인 처음 갔을 때 마드리드 패스하긴 했는데 예, 어. 대개는 이제 바르셀로나랑 맞아요. 세비야가 워낙 화려하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런데 마드리드도 세계 3대 미술관이라는 프라도 미술관도 있고 네. 마드리드 안에서만 또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마드리드 3대 미술관도 있어요. 티센 모르네미사랑 게르니카 있는 소피아 네. 미술관,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지만 너무 좋아하는 이제 소로야 미술관 예, 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의 허파라는 레티로 공원 엄청 큽니다. 아니 예. 마드리드의 허파까지 오늘 작가님 갑자기 마드리드 관광청에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잠깐 좀 빠졌습니다. 그만큼 뭐 제가 거기서 3개월 지내면서 많은 이 영감도 얻고 예, 저한테 너무 잘해줬던 곳이고 그리고 저도 그곳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예. 그러네요.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저희 뭐 시간은 지금 별로 없지만 이것만 드리고 싶은 게 그 돈 아저씨 아들 한빈이 나온단 말이죠. 한빈이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요. 네네. 한빈이 아빠한테 그런 말 해요. 아빠, 자유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한빈은 하도 돈 해서 이제 또 돈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한빈의 말. 물론 아빠에게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작가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인생 아이러니고 네. 예. 그 제가 좋아하는 권투 선수 메이웨더라고 있는데 네. 권투로 뭐 엄청난 부를 획득한 분이죠. 근데 메이웨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니 해도 돈만 한 게 없다. 예, 뭐니 해도 돈만 한 게 없다. 그래도 네. 예, 욕하지만 뭐냐면 맞아요. 자유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네. 저도 이제 제가 자유롭게 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작가들도 계약금을 받고 선인세를 받아야
자유롭게 글 쓸 시간을 얻을 수 네. 있잖아요. 그건 한비의 말도 맞아요. 음. 예. 다만 돈만 가지고는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그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뭐 그것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돈만 목적이 되면 그거는 자유가 되기 어려워요. 그건 네. 한빈의 1차원적인 생각인 것이죠. 어. 근데 한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릴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돈 없어서 힘들게 살고 네. 아버지가 너무 돈키호테처럼 이 생계는 따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한빈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친 거죠. 예, 되게 부자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네. 한빈이 좀 돈에 많이 집착하는 캐릭터로 나오고, 예, 그것이 이제 또 밉지 않게 보여주려고 좀 애썼어요. 근데 네. 어떤 독자님들은 얄밉다고도 하고, 아, 그래요? 어떤 독자님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모순된 부분을 이해하니까 한빈이 걔도 힘들게 컸겠네 그러면서 또 그냥 귀엽게 봐주는 독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모습이 이 책 안에 수많은 인물들 속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돈 아저씨겠죠. 그리고 주인공 소리도 네네. 계속 얘기를 듣고 싶기도 네, 하고요. 그럼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끝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답 발표를 할게요. 네. 세르반테스가 손에 들고 있던 이것. 아무래도 무엇인가요? 작가니까 네. 예 노트북일까요? 아, 타작일까요? 예, 그 당시는 이제 펜이었죠. 예, 펜. 펜이 있었습니다. 네, 예. 깃털 달린 펜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야 부자에서 준비한 김호연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초상화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 0917 휴대폰 쓰시는 우리 카페인님 그리고 이호훈님, 김현우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선물방 홈페이지 선물방 확인하시고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 책에 또 나오는 곡인데 네, 책에 참 음악이랑 뭐 책이랑 영화 많이 인용했죠. 맞아요. 예,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워낙 좋아하는 노래고 아저씨가 이제 스페인에서 퍼레이드 할 때, 네, 예, 세르반테스 축제 때 퍼레이드 할 때 아저씨가 외치듯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들국화의 행진. 네, 그 퍼레이드 장면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고맙습니다. 그 장면까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신났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예, 네. 다시 와서 또 이 생방의 긴장과 네, 그리고 또 독자님들과 함께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휴가하는 느낌으로 소풍온 기분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책 들고 나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작가님 또 항상 건재하게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재하게 예. 네, 열심히 저도 살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카페인 감사합니다.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